예, 아버지는 미치지 않았다. 작년 12월에 경향신문에 난 칼럼의 제목인데요. 한 학생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했다.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고약한 인권 침해적인 용어라는 것을 깨달았단다. 치매라는 두 글자는 모두 미치다,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곧 미친 환자, 어리석은 환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말을 생각 없이 쓰고 있지만 정작 일본은 이 말을 인지증으로 바꿔서 부르고 대만은 실지증, 또 홍콩은 뇌퇴화증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관성적으로 쓰고 있지만 당사자한테는 크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용어들 아직도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팩트체크에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최근에 교육부에서 정신지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그동안 정신지체라고 돼 있던 부분을 모두 지적장애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일선 학교에서도 앞으로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라 이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예. 그동안 여러 법에 있던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바꿔오다가 이번 개정으로 법전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란 말을 쓰자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 아직도 주변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1980년대에는 관련 법에서요, 정신박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정신지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요. 또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이후부터 이 역시 지적장애로 점차 대체가 됐습니다. 예. 이런 변화는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먼저 일어난 변화인데요. 이 정신지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봤을 때 리타드, 뒤처지다, 낙후되다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예. 정신지체, 그러니까 지체됐다는 거잖아요. 낙인감 있는 용어죠. 본인한테는. 그리고 객관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개인의 결함을 초점 맞춘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벌써 오래전에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바꿨죠.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뀌었습니다. 가능하면 장애인한테 부정적이거나 혹은 낙인감이 가거나 손상에 초점을 두게끔 만드는 그런 용어는 개선돼야 되고요. 예. 이 정신지체란 말 말고도 그동안에 이제 바꾸자 했는데 여전히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최근에만 해도요, 지금 보실 게 한 보건소에서 발급한 문서였는데요. 뭐 농아자, 맹자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2014년 장애인 비하 의미가 있다고 해서요. 법제처가 장애인 단체와 함께 바꾸기로 한 법률 용어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간질병자는 뇌전증 환자, 그리고 불구자는 신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하지만 워낙 지금 여러 법에서 예전 용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지금 개정을 못해서요.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와는 다른 면에서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장애우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사실 요즘도 좀 헷갈리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친근하게 배려한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건 오히려 이제 그 당사자들은 이런 표현을 원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원을 좀 보면은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폭넓게 쓰이던 용어가 장애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9년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공식적으로 쓰이게 됐는데요. 또 비슷한 시기에 벗우자를 쓰는 장애우라는 말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는 게 많은 장애인 단체들의 입장인데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용어가 가진 의미는 사회적으로 그 집단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장애우라 불리는 것도 장애인을 타자화시키고요. 또 장애인 입장에서는 누구의 친구가 불려지는 게 아니라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불려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장애우라는 표현에는요, 어쩌면 항상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게 또 전제가 있고요. 또 그런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인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불리는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게 들리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마무리 좀 하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게요, 최근 미디어에 나온 기사 제목들입니다. 실제 예. 기사 제목들인데
꼭 지금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동안 무신경하게 또 미디어에서도 관성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표현들 쓰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역시 법 개정 못지않게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혹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뭐 용어나 표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장애인의 지위가 갑자기 상승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위를 떨어뜨리고 장벽과 고정관념을 만든다면은 모두가 나서서 바꿔야 한다라고 한 미국 장애인 단체의 이 이야기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